여러분들, 여기는 하얼빈 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독립탐험대와 함께하면서 제일 우리가 많이 만났던 인물이 안중근 의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사실 이 하얼빈 공원은 지금 중국에서는 조린공원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도 독립운동가가 있다라면 중국에도 일본에 맞서 싸웠던 항일운동가가 있겠죠. 그 이조린 장군이라는 장군을 이곳에 모시면서 중국에서는 조린공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공원도 안중근 의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이었던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그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기 3일 전 안중근 의사는 본인과 의병을 함께 썼던 동지였던 우덕순과 함께 이 하얼빈 공원을 산책합니다. 3일 전에. 그리고 이 공간을 산책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저격할 건지를 놓고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그 짠 계획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은쌤이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마음을 좀 추정한다라면 안중근 의사의 마음에는 딱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반은 설레임, 반은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족 최고의 적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 있다는 설레임,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도 강의를 또 조금 하겠지만 요걸 듣고 나서 버스로 가는 길에 한번 걸으면서 안중근 의사가 당시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헤아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하얼빈 공원이 또 안중근 의사와 또 관련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순국을 하십니다. 순국을 하기 전날 자신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이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달라. 그리고 조국이 독립을 하면 나를 조국으로 옮겨달라.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마땅히 당연히 조국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겠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안중근 의사는 이 하얼빈 공원에 묻히지도 못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왜? 사실 안중근 가족들이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시는 순간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법상 주는 게 맞습니다. 가족에게. 그렇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시신을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일본은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돌려주게 되면 안중근의 유언대로 이곳에 시신이 묻히겠죠. 그러면 이 하얼빈 공원 자체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순감옥 근처에 그냥 시신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신을 찾기 위해 강복 이후에 계속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글귀가 적혀 있죠. 청초당이 있고 좀 이따 강의를 끝나고 이 뒤편에 가시면 뒤편에 또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연지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순감옥에서 투감 생활을 했을 때 꼭 했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법정투쟁, 그리고 집필활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글씨를 남기는 거였잖아요. 보시게 되면 항상 경술 2월 아니면 3월입니다. 왜냐하면 2월과 3월에 경술련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중근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항상 본인의 손을 지장으로 쓰죠. 근데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마디는 어떤 일로 없어지게 된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안중근 의사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청초당과 여기 적혀있는 연지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씨입니다. 이게 청초당은 풀이 있는 언덕을 얘기를 해요. 자신의 조국을 그리며 조국 독립을 염원하면서 쓴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먹물을 담는 벼루 있죠. 벼루의 움푹 패인 부분, 그거를 상징해요.
연못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손가락에 마디가 없는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일본의 저항은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제 말했었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의병투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하얼빈 의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2년 전 1908년 7월에 연해주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의병 활동을 통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는 의병과 함께 연합을 해서 북한 지역, 함경도 일대를 장악하는 게 목표였지만 일본의 강력한 진압으로 실패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연해주로 안중근 의사가 정말 힘들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일은 뭘까요? 돌아와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한인 마을을 돌아다녀요. 3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비록 의병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의병 활동을 해봅시다 라고 의병으로 뛰어들길 바래요. 그렇지만 그 국내 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난 이후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들 사이에서는 의병에 대한 마음이 싸그리 다 식은 상태예요. 야, 총칼 들고 싸워봤자 뭐하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 다 죽었잖아. 그러자 안중근 의사는 큰 결심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의병 활동한 우리들을 비웃고 얘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는 본인과 뜻을 함께하는 12인의 동지를 모아서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총 12인이죠. 바로 동의단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이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는 그 해, 빼앗기기 1년 전, 그리고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기 8달 전입니다. 1909년 2월입니다. 2월 7일. 이때 동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고 나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 다른 우리의 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써보자. 그러면서 총 12인의 인물들은 각자 자기가 처단해야 될 임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동지들도 친일파 또는 일본인 고위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안중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2인의 인물들이 전부 다 왼손의 무명지를 절단하죠. 그리고 절단한 후에 흐르는 피를 태극기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바로 대한독립. 그리고 그때 절단한 손은 기름을 묻힌 종이에 싸고 그때 자른 도끼자루 그리고 곤총을 항아리에 담아서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금은 그걸 찾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혈서 피로 쓴 대한독립 태극기도 당시의 사진자료와 엽서는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는 왼손의 무명지를 절단하셨던 거고요. 그런 상태로 8달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얼빈 의거를 시도하셨고 성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이 하얼빈 대련을 거치면서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전체 시간을 합치면 거의 1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안중근 의사를 또 교과서에서 만나고 하겠지만 다른 그 어떤 학생들보다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 와서 또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혼과 땀이 서린 공간을 또 찾아왔기 때문에 또 더 기억에 남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안중근 의사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